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네, 너무 더운 날 냉방병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네, 저는 작년 3월 1일 상담센터 창업 이후에 1년 6개월가량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창업 소감 그리고 성공 비결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 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영상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알류심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어떤 영상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영상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상담센터 창업 소감 그리고 성공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운영했던 저만의 어떤 그 부분들 같이 소개하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네, 일단 제 소감은 간단하게 5가지 글로 제가 써놨는데요. 네, 첫 번째, 잘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쁜 소감이죠. 네, 저는 창업을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1인 상담센터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너무 겁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굉장히 용기도 있고 당당하고 그래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소심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게 오랜 시간 생각하고 준비해서 한 것 치고는 더 빨리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빨리 할 걸 그랬나 라는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코로나 시기 맞물려서 상담센터를 오픈했다 보니까 조금 더 주저했던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대면 상담, 이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굳이 상담센터를 내야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 공간이 가지는 힘이 꽤 크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어떤 위치에 가면 그곳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화상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위치나 지역이 또 홍보되는 부분들이 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담센터 오픈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저는 하루라도 더 빨리 오픈하셔서 더 자리를 잡으시고 그 지역에 이 상담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빨리 소개되신다면 그만큼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세 번째,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머뭇거리고 고민했던 부분이 참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구나, 해보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주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갖추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필요한 것들 차차 더 사고 이렇게 채워나갔던 거고요.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하시는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공간, 그리고 상담실에서 이제 내담자, 상담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탁자, 앞에 있는 탁자, 이런 것들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꾸민다라는 부분은 상담실 운영하시면서 차차 채워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한 것들 차차 채우셔도 될 만큼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상담센터 요즘에 프랜차이즈로 하는 그런 상담센터들 많죠. 그것도 어차피 그 공간 자체만 클 뿐이지 내담사와 상담자가 만나는 공간은 그 비좁은 그 상담실, 상담소, 그 상담방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돈이 많은 만큼 크게 만들고 크게 투자하셔고 비싼 거 사고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 그릇에 맞춰서 사이즈를 시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작게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점 키워가는 게 조금 뿌듯하기도 하고도 보람찬 느낌도 살짝 듭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게 조금 키워나가는 맛이 더 크기 때문에 크기 시작할 때 크기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하시고 점점 키워가는 부분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업 성공 비결인데요. 제가 뭐 성공했다라고 막 자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잠깐 살짝 이렇게 물음표를 네, 써놨지만 창업 어쨌든 지금 1년 6개월간 잘 유지하고 끌어왔다. 그리고 점점 더 상담 센터가 활성화되고 있고 작년에는 제가 월화수목금까지만 상담실 이렇게 그를 운영했었는데 지금 월화수목금토까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끔 필요하면 일요일날 오후 시간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쉬는 날 없이 상담을 하면 소진되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맞아요. 그렇게 뭐 몇 년을 하면 좀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확장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상담이라는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거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분들과 더 깊이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행복한, 그리고 또 힘이 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이 저한테 아주 버겁게까지 오지 않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소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할 때 더 소진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이랑 상담이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과제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서 공부하고 상담하고 일하고 병행하는 거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양반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성공 비결은요. 0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저는 프리랜서로 상담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뭐 스터디 카페나 뭐 스터디 어떤 그 룸 같은 걸 빌려서 기존 내담자들을 배정받아서 하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또 상담 의뢰가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던 내담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의 내담자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됐다면 내가 상담센터를 오픈하더라도 아마 더 유지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창업을 사실 더 쉽게, 어떻게 보면 더 고민 많으신 분들보다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10명 정도의 내담자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0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의 안심, 안정감 이런 걸 가지고 천천히 할 수 있었던 게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다른 데서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다가 완전 내 내담자가 없고 내담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네트워크나 연결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0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마음도 굉장히 조급해질 것 같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7, 8명 정도의 내담자가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한장 뭐 10명, 12명 이렇게 13명까지도 그렇게 또 받아서 운영이 됐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하지 않으시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어디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소속된 상담사라 할지라도 개인 내담자들을 주말 뭐 시간대 아니면 퇴근하고 이후의 시간대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자기 내담자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결 아니면 또 비결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담 대상 타겟팅을 위한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선정이죠. 제가 이제 그 직장인 대상으로 EAP 이제 사내 상담 심리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직장인 대상으로 또 EAP 협약 상담사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대상 타겟팅이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시는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저녁 타임에 주로 이제 빨리 퇴근하시는 분, 좀 늦게 퇴근하시는 분, 아주 많이 늦게 퇴근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상담 시간이 5시부터 한 8, 9시간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 낮 타임에는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오시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제가 위치 선정을 이제 직장인들이 되게 많은 어떤 지역에 지금 충정로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시청, 서울역, 좀 멀리까지 가면은 뭐 마포, 그리고 뭐 은평구,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더 멀리서도 오긴 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상담 센터를 냈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은 빌딩이 많은 그런 곳에서 했기 때문에 검색해서 오셨을 때 주변에 그 거주자들, 뭐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런 협약기관에서 의뢰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을 하면서도 이쪽 근처에서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그 오피스텔 중심으로 주택가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집이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주택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못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퇴근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상담센터를 가게 되면 퇴근하고 가는 도중에 많이 지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편하게 쉬는 게 낫다라고 하셔서 직장이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 꽤 이제 저 상담실에 많이 오셨던 것 같고요. 제가 타겟팅으로 했던 직장인, 주로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지역 선정이 굉장히 신의 한 수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부부 상담, 가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택가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가서 상담센터를 차려야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 동생이 최근에 이제 그 신도시라고 해서 간 곳이 있는데 신도시는 이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새로운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보니까 초등학생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부부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단지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동 상담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곳을 타겟으로 정해본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검색에 노출될 수 있는 SNS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SNS라고 하는 부분은 하루 이틀에 내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노출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작년 한 10월, 9월까지는 열심히 제 유튜브, 블로그도 굉장히 잘 갖췄던 것 같은데요. 마인드랩 심리상담 코칭센터라고 하는 블로그를 잘 업데이트하고 업로드하고 막 상담 후기도 열심히 받아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담자들이 이제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더 홍보를 하거나 더 노출을 시켜야 될 지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바지런하게 막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상담센터를 찾을 때는요,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모르실 것 같지만. 그래서 검색을 해서 노출된 상담센터 중에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자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담을 신청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잘 안내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가 갈 수 있는 어떤 그 자료들을 만든다면 신청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심각한 어떤 문제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 상담사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실력이 누굴 술증하고 그런 정도의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내 답답한 얘기들을 가서 하고 들어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또 상담센터를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에 노출될 수 있는 SNS를 굉장히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네이버 지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노출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역을 넘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작 그 내담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안정된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갖추면서 상담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보다는 저는 블로그나 네이버 지도 등을 잘 이렇게 확실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깔끔하게 잘 만들고 필요한 컨텐츠나 내용들을 잘 업데이트하고 업로드해서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 상담센터를 검색하고 그랬을 때 좋은 정보들을, 양질의 정보들, 깔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걸 네 번째에 넣었던 이유는요. 일단은 상담 실력을 잘 갖추지만 제아의 고수처럼 어느 시골 꼴짝이 지리산 밑에 계신다라고 하면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계셔도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출이 안 되면, 그분이 어디 있다라는 노출이 안 되면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 2, 3번을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두었었고, 네 번째를 이제 상담 실력을 갖춘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지역 타겟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 노출해서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근데 오셔서 상담을 받았는데 뭔가 자기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 회기에 그 정도의 값어치의 돈을 내고 상담을 이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상담은 저는 고가의 굉장히 비싼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가의 돈을 기꺼이 내고 상담을 이어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만큼의 전문성, 그리고 공감,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갖췄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도 계속 성장 중에 있는 상담 심리사이기 때문에 제가 갖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걸 위해서 굉장히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준비를 하고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그 창업할 때 가구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다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실력도 일단은 오픈하고 나서 계속해서 내담자를 만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상담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슈를 가지고 온 문제를 제가 다 도와드릴 수가 있을지에 대한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나 마음가짐이 되는 게 그것 또한 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외부 기관과의 협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외부 기관에서 협약을 해서 이제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어디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서 바우처 사업처럼 외부 기관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찾아서 직접 검색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로열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충성도라고 하죠.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왔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받아보지 약간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외부 기관과의 협약에서 오는 내담자의 숫자가 거의 한 7, 80%고 나를 찾아서 나를 상담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20, 30%다라고 한다면 이 외부 기관과의 협약 또는 외부 기관에 의해서 저희 상담 센터의 승패가 거의 성공과 실패가 다 좌지우지 된다, 그렇게 정도까지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 50% 하든지 아니면 40% 60% 하든지 그 정도의 비중은 좀 조절을 하면서 협약을 맺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맺고 있는 EAP 협회에서 내담자를 지금 이제 협약을 맺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상담을 잘해서 오셨던 이제 EAP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아마 피드백이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한테 많은 내담자들을 보내주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상담을 더 추가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7회기, 8회기, 6회기 그 정도가 끝나게 되면 개인적으로 자기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상담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개인 상담을 받다가 나는 부부 상담으로 전환해서 더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상담자를 노출시키고 그리고 더 다른 개인적인 상담으로 끌어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의 협약도 저는 필요한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입이 다각화라는 부분은 아마 제가 창업 준비에 대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개인 상담을 주로 상담실을 운영하는 주요 서비스이긴 하지만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심리검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각종 검사들을 홍보하시면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여기 오시면 이런 일회성으로 이런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안내하시고 심리 검사를 통해서 다른 상담으로 더 이어갈 수 있는 계기나 발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더 실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으로 통해서도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게 상담회사를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 상담이 가장 많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외부 강의도 이제 드문드문 꽤 들어오는 편이고요. 외부 강의 횟수는 많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올 때 이제 비용이 조금 세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외부 강의를 가끔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상담센터 오픈하시는 분들은 보통 1급을 따고 오픈하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슈퍼바이저로서의 홍보도 하시고 슈퍼바이저로서 또 수입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상담자가 되고 싶어서 이 길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 슈퍼바이저로서의 활동이나 역할보다는 좋은 상담사로서 더 오래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1급에 대한 동기를 자꾸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급 필기를 합격한 상태이고 실현해서 면접 보는 실습이 아니라 실기, 그쪽 면접이 연한이 아마 내년까지인데 아마 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사 학위를 받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책 출판하셔가지고 자기도 홍보하시고 책 출판의 인쇄 비용으로 또 수입을 다각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잘 쓰진 않았지만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한국능률협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심리상담사 과정, 민간 자격증 과정을 이번에 한국능률협회 e-러닝 센터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 하시는 수강생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거기에서 오는 비용도 아마 제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자가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SNS, 유튜브 이런 것들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수입에 다각화는 결국은 노출의 다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홍보 방법 그리고 상담자가 갖고 있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출이 된다면 그만큼의 수입의 다각화를 갖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클래스 101, 그 다음에 크몽 이런 사이트에 본인들이 강좌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서 이렇게 자기 강좌를 판매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또 수입을 얻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아마 작년쯤에 크몽에서 온라인 강의로 이런 것들 해서 올려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몇 프로 갖고 자기네가 몇 프로 갖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초대를 조금 받았던 것 같은데, 의뢰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상담으로 바빠서 못했었던 것 같고 올해 한국능률협회에 심리상담사 1급 과정 직장인들을 위한 1급 과정을 개설하면서 이런 걸 그냥 올려놔서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수강생들이 그걸 듣고 계속 내 강좌가 팔리게 되면 굳이 몇 번씩 강의를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반부에 저희 하반기에는 클래스 101 또는 크몽을 통해서 강좌를 하나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또 제 상담사로서의 노출을 할 것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좀 상담사가 바지런하고 욕심을 내야겠죠. 네, 그리고 7번째는요. 제가 네이버 지도를 지도를 통해서 마인드 심리상담 코칭 센터를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면 저희 상담센터가 이렇게 뜨는데요. 그렇게 해서 근처에 있는 충정로역, 시청역 상담센터 막 이렇게 검색을 해서 지도 검색을 해서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가보자 이렇게 해서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가서 알아보지 라는 약간 방문형 고객들이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상담자하고 신뢰 관계를 싹 트고 그리고 이 사람을 믿고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상담을 해야겠다. 그 필요성을 찾기 위해선 저는 그분과의 1회기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접수 면접이면 접수 면접이고 1회 상담이면 1회 상담인데요. 그 상담 때 이 내담자가 상담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상담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찾아서 상담의 동기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담자들은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쉽게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어렵게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슈, 그리고 당신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괴롭게 했던 또는 현재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슈들을 조금 굉장히 어렵게 결정했을 때 우리가 조금 시간을 더 갖고 좀 더 해결을 하도록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의 상담의 동기를 찾아주는 거, 그리고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저희가 파는 막 강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선택은 내담자가 하는 건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내담자가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오셨을 때 이게 그냥 한회기 상담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몇 회기를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안내,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의 동기를 조금 찾는 것들을 잘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상담을 해 나간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서 내가 상담을 좀 더 받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성공 비결이면 성공 비결이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이면 잘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대부분의 아동 상담은 오랜 시간 동안 받아야 되는 어떤 신경 발달 장애라든지 아니면 좀 지속적인 어떤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들이 좀 알고 계시는데요. 성인 상담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받아야 할까라는 그 동기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고가의 어떤 그 비용을 상담에 내가 들여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 상담의 경우는 쇼텀하게 상담을 끝내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를 조금 더 찾아서 꾸준히 내담자가 필요한 만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다 좋아진 내담자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필요는 없죠. 예, 다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멈춰도 될 것 같다라고, 이 정도면 종교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내담자 합의하에서 종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어느 정도 내담자가 안정권에 들어가고 잘 이제 처음에 문제였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회기를 저는 좀 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했으면 2주에 한 번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3주에 한 번으로 늘려서 그래도 꾸준히 이분이 안정감 있게 생활을 좀 잘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홀로서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종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상담을 좀 마무리하고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센터, 1인 상담센터 창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마인드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블로그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을 하신 다음에 내용을 창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개인 상담으로 해서 이런 내용도 충분히 같이 나눠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네, 안료심정 블로그를 통해서는 여러분 대학원 입시, 상담심리사가 되는 어떤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한 팁을 얻으실 수 있고요. 네, 심리 상담이나 여러 가지 상담에 도움이 되시고, 도움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마인드랩 심리상담 코칭센터 블로그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른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